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음은 사람의 이름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여다볼까요? 그 전에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영어로 하면 current intensity인데 기호로는 intensity의 앞글자 I를 씁니다. 전류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듣지만 I를 쓰면 전 세계적으로 통하겠죠. 단위는 전기학의 기초를 세운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압은 영어로 voltage, 기호는 영어의 앞글자 V를 씁니다. 단위도 V인데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류는 2A 또는 I는 2A라고 표현합니다. 전압은 1.5V 또는 V는 1.5V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음은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전류의 세기 I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회로에서 무엇이 전류의 세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전지와 전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압이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전류와 전압이 어떤 관계인지 알기 위해서 모든 조건은 같게 하고 전압만 다르게 해볼게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전지 말고 전구나 도선을 같이 바꿔버리면 전류와 전압의 정확한 관계를 알기 힘들어집니다. 1.5V와 3V 전지가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를까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압이 크니까 당연히 3V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은 같은 도선에서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류라는 것은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말하는데 같은 도선에서 똑같은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 많으려면 속도가 빨라야겠죠. 1.5V의 전지에 2A가 흐른다면 3V의 전압에서는 전류가 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가 됩니다. 1.5V일 때 2A, 3V일 때 4A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 보면 I는 V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전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전구는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줄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전구 없이 도선과 전지만 연결하면 흐르는 동안에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전자가 달려서 금방 전지의 수명은 다하고맙니다. 하지만 전구를 연결하면 전자의 속도는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즉, 전구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잠시 볼까요? 전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전자들이 이 필라멘트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비탈길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길이 나오면 좁고 울퉁불퉁해서 달리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필라멘트를 이루는 원자들과 달리던 전자들은 충돌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열이 나고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구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학에서 저항은 방해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전류가 적당하게 흐를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글로는 저항인데 영어로 쓰면 resistance라고 쓰다 보니까 기호는 영어의 약자인 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의 법칙의 주인공인 옴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쓸 때는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전구가 한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자가 흐르는 속도가 필라멘트에서만 줄어들고 다른 부분은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길들은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고 뚫려 있어서 어떤 곳은 빠르고 어떤 곳은 느릴 수가 있는데 이 회로에서는 전자가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상태고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보니 전구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면 도선이든 필라멘트든 간에 전체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전류의 세기가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전지나 도선은 똑같이 두고 저항만 변화시켜야 되겠죠.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저항 말고 전지나 도선을 바꿔버린다면 전류와 저항의 정확한 관계를 알기 힘들어집니다.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저항만 바꿔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겠죠. 저항이 1옴인 경우에 4A가 흐른다면 2옴인 경우에는 2A가 흐르게 됩니다. 저항을 가로축, 전류를 세로축으로 해서 값을 점으로 찍고 이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I는 R에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R분의 1에 비례한다 라는 것은 R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옴에 의해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옴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옴의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혹시 옴의 법칙이 기억이 안 날 때 우리가 먹는 쌀 말고 보리를 한번 떠올려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 두 개를 그어서 위쪽에 V, 왼쪽 아래에 R, 오른쪽 아래에 I를 씁니다. 그러면 발음이 보리라고 비슷하게 나오죠? 만약에 V를 구하고 싶다면 V를 앞으로 빼면 R 곱하기 I가 되죠. 만약에 저항 R을 구하고 싶다면 R을 앞으로 빼면 I분의 V가 되죠. 그러면 전류 I를 알고 싶을 때는 I를 앞으로 빼면 R분의 V가 되죠.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전압이 6V, 저항이 3옴일 때 전류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보리를 떠올리는 거죠. I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I를 앞으로 빼면 I는 R분의 V가 되죠. 저항 R은 3, 전압 V는 6이니까 3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값이 2가 나오겠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니까 2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저항은 이렇게 비탈길 모양 그리듯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려주고요. 전지의 플러스 극은 길게, 마이너스 극은 짧게 그려줍니다. 플러스 극의 모양이 튀어나오고 짧아서 왠지 이쪽이 플러스 극인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는 가로, 세로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길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볼 때는 전구를 같은 걸로 둔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같을까요? 전구는 저항을 의미하니까 저항이 같겠죠. 전압과 전류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저항 R은 I분의 V니까 2분의 1, 4분의 2 모두 0.5옴으로 같게 나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도 저항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죠.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저항을 찾을 때는 이 값이 전압인지 전류인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저항은 I분의 V니까 세로축의 전류값이 분모로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2분의 1, 4분의 2 어떤 걸 해도 저항값이 0.5옴으로 같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로축이 전류값이면 가로축의 전류값이 분모로 가야죠. 빨간색의 저항은 2분의 2, 4분의 4 모두 1옴이 나오고, 녹색의 저항은 2분의 1, 4분의 2 해서 모두 0.5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로 저항을 찾는 법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